안녕하세요. 디스플레이 담당 멘토 데이업 김채연입니다. AI는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 온 디바이스 AI로 디스플레이 업계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적자다 뭐다 해도 기술력만큼은 확실한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텐덤 올레드의 최강자라고 불리는 LG 디스플레이 풍풍맞이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온 디바이스 AI 수혜로 꼽은 LG 디스플레이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정리했습니다. 또 텐덤 올레드 기술력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제가 쉽고 빠르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온 디바이스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원래 AI가 탑재된 PC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면 이 유저가 원하는 데이터를 넘겼을 때 이 장치에서 서버로 넘겨줍니다. 그럼 서버에서 이 데이터를 정리한 다음에 다시 디바이스에 넘기고 그 디바이스가 이 사용자인 저희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과정인데요. 온 디바이스는 말 그대로 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그 데이터를 정리한 다음에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과정을 온 디바이스 AI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정을 줄이게 되면요. 서버에 넘어갔을 때 그 기업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디바이스 안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보안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AI PC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망치가 좋을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4년은요, 아직 굉장히 낮은 수치인 18%밖에 되지 않지만 28년에는 70% 가까이 올라갈 것이다. 심지어 매년 성장률이 30%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노트북 데스크탑 중에서도 이 노트북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AI PC에 따라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가 텐덤 올레드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과 LG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이 기술력을 확실하게 다져놓겠다라고 하는 지금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텐덤 올레드는 AI PC의 좋은 전망에 따라서 24년 시장 규모 25억에서 31년 되면 99억까지 전망치가 커질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바일과 PC용 자체에서도 유기 발광 올레드 패널 출하량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23년 786만 대에 그쳤던 수치가 31년 되면 9,876만 대로 올레드의 성장률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텐덤 올레드가 왜 이슈가 되었느냐, 이 시작을 알린 것이 사실 애플인데요. 이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에 텐덤 올레드를 탑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텐덤 올레드가 이 대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하위 기업들이 그 부분을 따라가기 마련인데요. 그에 따라서 이 애플의 올레드 침투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올레드의 전망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텐덤 올레드 주목받는 이유, 이 기술력이 어떤 기술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미지로만 보면 싱글 올레드와 텐덤 올레드 이렇게 나뉘어져서 있는데요. 싱글 올레드는 말 그대로 올레드가 이렇게 단일 한 유닛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텐덤 올레드는요, 보니까 이 구조가 이렇게 한 개, 또 이렇게 한 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텐덤 올레드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면요. 이 올레드의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 양극, 전극 뭐 이런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쉽게 그냥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양쪽에 있는 극에서 물질이 나오는데 물질이 나와서 이 EML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질들이 이렇게 서로 붙었다가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빛을 내는 것이 발광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름이 유기 발광이라고 하는 다이오드인 거죠. 그래서 이 EML에서 만나서 빛을 내뿜게 됐는데 이 EML의 물질이 레드냐 아니면 초록, 블루냐에 따라서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를 유닛이라고 합니다. 이 유닛이라고 하는 세트를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있다면 차곡차곡 쌓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쌓아서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디스플레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OLED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이 텐덤 OLED는 무엇이냐 보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 텐덤 OLED가 아까와 달리 이 유닛, 전체적인 큰 유닛이 두 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쌓여 있던 것에 한 번 더 쌓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한 번 더 쌓는다고 한다면 이 유기물질, 색을 내는 유기물질만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쌓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설명해 드렸던 포인트는 유닛입니다. 전체적인 유닛이 한 세트, 두 세트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텐덤 올레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텐덤 올레드가 무슨 장점이 있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텐덤 올레드의 경우는 일반 올레드보다 빛이 더 많이 발산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유닛을 하나만 사용했다가 두 유닛을 사용한다면 빛이 두 배로 비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높게 발산되면서 아무래도 화질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장점이 있고, 보통 이 디스플레이에서 하나의 빛만 발산하다가 이 두 개의 빛이 보여진다면 전력이 사용되는 것이 100%라고 했을 때 50%, 50%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OLED보다 전력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AI PC랑 과연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 온디바이스 AI PC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자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굉장히 높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부품이나 다른 소재에서 전력 효율이 좋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텐덤 올레드가 AI PC 전망에 따라서 더욱더 각광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텐덤 올레드 어떻게 LG 디스플레이가 최고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이패드 프로에 지금 텐덤 올레드가 탑재가 되었었죠. 근데 LG뿐만이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모두 지금 아이패드 프로의 그 패널에 양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LG 디스플레이의 초창기 양산율이 약 60%에서 70% 가까이 됐고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30에서 40%의 비율로 서로 나눠서 가져갔습니다. 그럼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 그 격차를 좁히기는 했지만요.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1인치와 13인치 모두 양산을 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1인치 단독만 지금 양산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11인치와 13인치 모두 양산을 하게 된 LG 디스플레이와 11인치만 양산을 하는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기술력의 인정도가 사실 애플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겠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요. 사실 이 양산 과정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슈가 있기는 했습니다. 삼성 텐덤 올레드의 낮은 수율이 지목됐던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의 IT 매체인 라이프 와이어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삼성은 애플이 요구한 투스택 올레드 생산 수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업계 관계자의 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제 배정된 11인치 올레드 공급 예정 물가가 일부 LG 디스플레이에 넘어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으로 봤을 때 현재 대기업인 애플에서 양산을 맡긴 두 업체가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 한국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LG 디스플레이에 물량을 더 많이 줬다. 심지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이슈도 발생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LG 디스플레이의 텐덤 올레드 아무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정리해 보자면 온 디바이스 AI PC가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 가장 디스플레이로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 텐덤 올레드이다. 그런데 이 텐덤 올레드가 가장 잘 만드는 회사에는 LG 디스플레이가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적자가 계속해서 지속되어 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 주가 자체도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그렇게 힘을 내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이슈들이 다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상황에서 LG 디스플레이에는 긍정적인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소식이 있다면 제가 정리해서 들고 오도록 하면서요. 다음 영상도 좋은 분석과 자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